내가 일부러 이 보도 행태를 한번 봤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거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급을 하더라도 원래 그것들 행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약점이 될 만한 거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양비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그랬거나 민주당이 그랬거나 어디서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이랬다는 식의 보도를 해요. 항상 아주 비열한 놈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오늘은 아주 생동감 넘치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보시다시피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삿짐은 옮겨놓고 지금 정리 중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이런 시스템이나 조명 시스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 한 PD도 용맹정진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여기서 조금 방송 중에 누군가가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흐트림 없이 저는 방송을 할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아 이삿짐 센터 사람이구나 혹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재명 우리 지사가 부울경 어제 그게 발표가 됐는데 또 압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크게 막 기쁘고 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거 요식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이렇게 지금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우리 지지자들 생각은 이쯤에서 끝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낙연 저쪽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일을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시종일관 이 방송을 하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반복하자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을 원하지 않아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도 반복해가지고 또 얘기하나 싶어서 내가 좀 저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우리가 민주당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켜야 되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고 이 민주당은 우리 거다. 이래야지 저놈들의 위세에 눌려서 밀려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권리당원, 당원을 빨리 민주당원이 되라. 민주당원이 돼서 이재명을 지켜라 그랬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접수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 일이 당내 경선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 본선까지 가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끝마쳐도 이낙연 캠프나 혹은 그 민주당 구시대 민주당 지금 그 의원들 지금 현재 민주당 장악하고 있죠. 이것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예전에 그 후반협 이런 거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다 만들어 놓고 또 깽판 쳐갖고 노무현 제거하려고 하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사실은 없앨 수 있는 비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서울 경기 쪽으로 올라왔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이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 세력들을 명분을 주면 안 되지요. 조금 이기거나 뭐 이런 거 말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 이래 갖고 기부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나는요 지금 오늘 우리 한 PD랑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약간 천기누설을 했지요.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 본선까지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연습이다. 연습. 그래서 저것들 그러니까 적들이지요. 우리로서는 적들입니다. 모든 언론 조중동을 포함한 저 국힘당 거기다가 가장 지금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단 있죠. 그 몇십 명이지죠. 정확하게 뭐 한 30-40명 됐죠 전에. 근데 이분들 중에도 사실은 자기 그 영화를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합류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에 거의 이재명의 적입니다. 용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저 국힘당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쟤들은 모든 언론이랑 모든 걸 다 등에 업고 지금 더 큰 음모를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이재명 지사 이하 대선 때 지지자들 소위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손가혁이라고 했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사람들을 아주 거의 욕설이 엄청난 욕설로 이 사람들을 막 까댔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 있던 구도예요. 그리고 국민의 그 모든 여망이 그리 몰려 있었고, 그런데 악착같이 그렇게 이재명을 갖고서는 문재인을 뭐 무슨 지금 꼭 국힘당처럼 그렇게 까댔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그때 굉장히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가역을, 이 손가락을 확 잘라버려야 된다는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아마 국힘당이나 혹은 민주당 쪽에서 마타도어 형태로, 네거티브 형태로 세력을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다시 손가역 해갖고 이기 손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공산이 있어요. 제가 이것들이 나와서 또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답시고 민주당을 분열시켜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그 이정열 변호사가 끌고 다니는 저 전해철이, 이 사람들을 따르는 그 뭐 문꿀 오소리니 뭐니 뭐 이런 있어요. 대깨문이니 막 뭐 문파,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할 때 순수한 지지자들이었어요. 강성 지지자들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정치 결사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을 굉장히 난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 이낙연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 문꿀 오소리니 뭐니 이러면서 문재인 친이래라고 스스로 자칭 그러고 다니는 세력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지금 적들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그 지지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연습입니다. 지금 저 윤석열이랑 일은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겪을 거예요. 내부에. 그 국힘당은 그냥 해봤자 우리가 상투적으로 받아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이재명을 패배를 시키려고 하는 원흉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더 단단히 뭉쳐서 당원을 배가시켜야 돼요. 지금 다시 또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을 접수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접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저 이재명 지사 지지율 이런 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55.34%로 부울경에서 1위를 했습니다. 55.34%고 이낙연 후보가 33.62%인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이낙연의 자리에 추미애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서울 경기로 올라오면. 그래서 그 중동을 막아야 돼요. 얘들이 못 견디고 차라리 우리가 민주당을 나가겠다고 그러고 새누리당 국힘당으로 가겠다고 정체를 밝히도록 해버려야지. 이 정도 지지 갖고는 그래도 과반수는 확보하나 이 사람들이 이제 흠 있는 뭐 후보 이낙연이가 계속해서 중얼중얼 내주고 주문처럼 흠 있는 이재명이 뭔 흠이 있습니까? 그래 흠이 있다 손 치자. 그것은 흠도 아니에요. 결국 그 흠이라는 게 뭐 형수한테 뭘 했네 뭐 여배우 뭐네 아주 10년도 넘게 써먹은 걸 갖고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찾아내갖고 이제 이재명 주변에 성남시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휘하에 있던 부하들, 그러니까 직원들이지요. 부하라는 말은 좀 그렇네. 윤석열이가 써야 될 말을. 이재명은 직원들을 부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놈들이 또 비리가 터진다거나 이럴 겁니다. 뭐 사소한 거라도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재명 탓으로 돌릴 겁니다. 봐라.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의 성남시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뭐 아까 저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사장 했던 그 친구도 지금 그 구속영장 발부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명 재임 시에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놈들이 말하는 이재명과의 연관성, 이재명이 화천대유의 돈을 같이 분바이해서 먹었냐,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이 일이 이걸 성사시키고 나서 이재명이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냐, 아니면 자기 주변 누구한테 이익을 돌아가게 했느냐, 이거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어쩌면 성남시나 경기도 내에 근무하던 그 직원들을 이낙연 측에서 포섭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놈을 사주해서 사고를 만들라고, 현직 경기지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가 터지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사퇴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 일 본다고 하면서 지금 경기도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지는
국회의원 사퇴한 명분을 찾을 겁니다. 이낙연이.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직원이라든가 누군가가 사고가 터졌다 하면은 그 말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낙연이. 도를 책임을 안 지고 대통령의 눈이 어두워갖고 이렇게 싸질러 다니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안 했다고 하면 다냐? 네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이거 아주 쓰레기들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건 제가 뇌피셜입니다. 순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자고 하는 마음을 다 잡으라는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놈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힘당이라는 데는 제가 염려하는 건 그 송가혁이라는 그걸 국힘당 청년들, 그러니까 요새 청년당원이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무슨 단을 만들어 가지고 흡사 손가역이 움직이는 거, 이기 손가역. 그리고 실제로 그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낄 겁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쓸 거예요. 변절자지요. 변절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나선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열정은 뭐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저까지 그랬겠어요.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듯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뭐 그 잡히고 그래서 고문당하고 혹은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고문당해서 죽고 우리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 그리고 체류탄에 맞아서 이한영 열사 죽고 그럴 때 그 상황들을 지켜보던 그 할 일 없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혹은 공장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박근혜 탄핵 때 그 우리 그 저 촛불 집회 막 이런 때 같이 나서서 자기도 그 역사 현장에서 한몫 거들었다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들이고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손가락 혁명군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준동할 겁니다. 그 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손가락 혁명군에 대해서 자기랑 정리를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관계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해됐다고 보는데 아마 선거 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좀비들처럼 일어날 거예요. 참 그런 건데 이 정도는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은 해 나갈 건데 어젠가 그젠가 그저 이제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이거는요 이재명 지사는 과감하게 그러대요.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뭐 그거 웃어가면서 그냥 그걸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같이 이걸 갖고 뭐 트집 잡고 들이댈 필요는 없어요.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어쩌면 이런 정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냥 최순실이 박근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뭐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등 이런 거더니 윤석열이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인터넷에 쫙 퍼져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혹시 문제 될래나? 저는요 그 손바닥에 글씨를 무슨 할머니 뭐 지지자 할머니 아파트에 같이 사는 할머니가 뭐 써줬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씨가 써준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래요. 자기야 손바닥 내밀어봐. 내가 비방을 알아왔어. 그리고 잘 지워지지도 않겠었어요. 보니까 이게 손에 땀도 나고 그래서 이게 웬만큼 쏘면 이렇게 뭉개져요. 옆으로 묻어요. 그리고 내가 글씨를 자세히 봤어요. 그걸 왕자가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쓸 때도 이렇게 요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썼더라고. 왕자를 잘 보세요. 손가락 끝쪽으로 이게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돼 있어. 왕자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써줬구나 내가 이렇게 썼나. 근데 자신이 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방은 반드시 효력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당이 직접 썼거나 항상 그런 부적이라든가 비방은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들끼리 스스로는 그래야 효력을 발생하지. 뭐 동네 아무한테나 그걸 쓰라고 그래서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 지지자 그러면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을 수도 있죠. 보통 뭐 할머니가 아닌 사람도 무당이지만 그러니까 그럴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참 눈물겹습니다. 이게 뭔 짓거리입니다. 근데 무속인까지 개입하냐고 홍준표 그러잖아요. 당장 아주 거리가 잘 걸렸다. 근데 내가 일부러 이 보도 행태를 한번 봤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거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급을 하더라도 원래 그것들 행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약점이 될 만한 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양비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그랬거나 민주당이 그랬거나 어디서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이랬다는 식의 보도를 해요. 항상 아주 비열한 놈들. 근데 저 사퇴를 선언했죠. 곽상도가. 이 사람이 이제 잽싸게 빠져나간 겁니다. 탈당을 하고서는 사퇴를 할 때 이거는 죄송합니다. 참 이러저러해서 어쨌거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려 합니다. 뭐 나중에 또 뭐 다른 기회가 있어서 변명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게 맞지요. 근데 전혀 몰랐다. 아들도 당황스러워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회견을 하면서 국회의원 사퇴 기자하면서 자기도 몰랐고 그걸 받은 아들도 당황스러워한대요. 아니 50억이 지금 50원도 아니고 50억이 돈에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50억을 귀신이 줬어요? 이런 개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여기 우리 한 PD랑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오셨어요? 근데 애당초 시작할 때 그랬죠. 지금 인테리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삿짐 싸놓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살살 얘기하지 말고 막 해. 이게 이재명 지사를 지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유동규라는 놈이 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논두렁식에 다시 2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무현이 권양수 여사가 생일 선물로 뭐 고급 시계 받아가지고 논두렁에다 던져버렸다고 이거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 딱 판박이로 유동규가 이재명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들키면은 휴대폰 던져버리라고 그랬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적도 없답니다. 그래갖고선 휴대폰을 던져버렸는데 못 찾았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또 논두렁 시계를 갖다 다시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족같은 새끼들이 하여튼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해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놈들은 저 윤석열이 사건을 덮으려고 이 조중동이 아주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또 왔다 갔다. 근데 뭐냐면 이제 저 북한에서 난데없이 극초음속 미사일 핵 실으면 뭐 서울은 이미 그냥 완전히 박살났다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서 이걸 국면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갔다는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이 저 윤석열이 막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 평화의 댐 만들어 갖고 뭐 곧 우리나라가 잠수해 버린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리나라 다 조져버린다고. 근데 아무튼 또 그 검사들 중에 이복현이라는 놈이 있대. 난 그 이름도 모르는 놈인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사건 사전 공표했다고 이걸 막 그 자기네 2%쓰라고 뭐 그 검찰 내부 게시판인 것 같은데 거기다 그렇게 올린대요. 사전 공표했다고. 이 새끼들이 원래 사전 공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 조국이라든가 혹은 우리 저 민주 세력들 그 탄압할 때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사건은 사전 공표했다고 있다고 소리합니다. 이놈들 행태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 놈들이 무조건 모른다. 우리는 몰랐다. 지금 현재 다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검찰이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관련됐으면 검찰에서 기소하면 되지 어디다 넘기고 공수처에 왜 넘기냐고. 이게 말이 돼요? 검사가 관련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는 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이 새끼는 도대체 법도 모르나 봐요. 아니 검찰에서 뭐 수사하지 왜 보냈느냐고. 아직도 검찰에 윤석열의 그 식구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고. 근데 법을 공수처 법을 이놈이 저도 알 텐데 왜 넘겼느냐고 따져요. 좀 이상한 놈이에요 이거. 아무튼 자 우리 저 시민들이나 혹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없을 겁니다만은 혹시 건강상의 문제로 서울에 있는 저택을 40% 싸게 파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서 은행 융자를 못 내더라도 누구를 끼고라도 제가 사러 가겠습니다. 그 윤석열이 집 그 시가보다 40% 싸게 그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혹시 팔기 어려운 일 있으면 이 방송을 보고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금방 그거 우리 같이 한 PD랑 우리 그거 사러 갈 테니까 돈 얻어서. 아무튼 이게 모든 사안이 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가 하천대유 사건도 이재명이 5,500원을 회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줬다.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놈들이 다 먹어야 될 걸. 그제 부산 여기 연설하면서 그랬잖아요. LCT는 1조가 넘는 돈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부산에서 실제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성남에서 했을 때는 반도 넘게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서 이건 이재명 지사의 그 당시 성남시장의 큰 업적이지요.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그걸 왜 그거밖에 못 얻은 못 회수했냐? 다 회수하지. 이제 그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그리고 어딘가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대장동 그 개발건으로 8천억인가 7천억인가가 다시 지금 수익이 발생할 거래요. 아파트 분양하고 뭐하고 어마어마하게. 도대체 그 돈은 무지막지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가장 큰 비리예요 이게.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 세력들은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질 거예요. 어디선가.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근데 아무튼 이낙연은 대장동 사건으로 문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 앞으로 타격을 볼 거라고 이래요. 지금 문재인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재인 정부의 지금 뒤를 우리가 보장 못한다, 이런 공갈 협박이에요. 이 대장동 문제를 자기 편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민주당 내에 이낙연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현재는 대선 후보로 두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 구민주당,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게 신민주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 세력을 결집해 가지고 민주당 비주류를 만들 거예요. 사사건건 이재명 정치를 이제 막을 겁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2년 동안을 이것들이랑 견뎌야 돼요. 이거 완전히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이 개혁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국회에서 해야 돼요.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것들이 협조 안 하면 그럼 끝장입니다. 근데 곽상도 후원금 국힘은 알았었다고 그랬죠. 국민의힘에서는 미리 몇 개월 전에. 근데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이거 보도 안 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채널A 이것도 인지했다는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들은요, 국민의힘은 이미 자생력을 잃은 좀비 정당이에요. 상대해 주니까 그렇지. 지금 보세요. 거기 누가 지금 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당을 등에 업고 집권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이가 되겠어요? 홍준표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지만은 우리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랬죠.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 세력이 지금 이걸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됩니다. 근데 조국을 잡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타깃이 될 때는요, 문재인을 잡은다는 그거죠. 왜냐면 가장 깨끗한 이미지, 정치적으로 큰 과오가 없는 그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선비 같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을 잡으면은 문재인을 잡는 거다 이러고 때려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세력들이 아직도 지금 횡행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때 조국이 나가 떨어질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방어해줬어요. 잘 보세요. 이웃집 불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지금 이낙연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참 배임죄에 대해서 김재원이가 이재명은 화천대유에서 돈을 안 받았어도 배임죄로 엮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가 보니까 배임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난 이익금이거나 아니면 뭐건 그 돈을 빼돌릴 때 그게 배임이래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요, 한 푼도 돈을 투자를 안 했답니다. 대장동 개발에 돈을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돈이 투자가 돼갖고 그게 공금이건 사금이건 돈이 투자가 됐을 때 그 돈을 갖고 장난했을 때 배임이라는 죄가 성립이 된대요. 돈을 넣은 적이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뭘 배임을 하냐고. 우리가 법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러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그래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으나 이해는 돼요. 그렇겠다. 근데 이게 화천대유가 박근혜 정권 때 설립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 사람들 세력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거를 그 초대 민정수석이 지금 곽상도 이게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놈이 거기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다 권력들
권력들이 특히 저 사법 권력들이 이거 만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력이 자본까지 확보하려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놈들 다 하수인들인 것 같아. 더 이제 이게 그래서 더 이재명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하면은 어쩌면 민주당에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도 가담돼 있는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해. 이제 큰일 난 거지요, 이놈들은.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사태가 열악해요, 여기가. 그래도 눈물겹게 나는 하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한 PD가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런 아주 필치에 몰 지경에 왔는데 놀면 되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보세요, 쓰리빨 바람에 튀어나왔습니다.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녹화를 했어도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PD한테 박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